그날 밤, 지은은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샤워를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내가 그녀의 옷을 벗기고 물을 틀어주자 그녀는 갑자기 나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우리는 10년 지기 친구였다. 지은과 나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사이로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위로해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 키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우리는 늘 함께였다. 지은은 명문대 출신의 변호사로 날카로운 지성과 아름다운 외모로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역할을 했다. 우리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특히 지은의 집안은 더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정치인으로 딸의 삶을 철저히 통제했다. 너는 완벽해야 해.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켜.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지은은 그 압박 속에서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나 역시 내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있었다. 어머니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라고 반복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지은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모든 것이 장애물이었다. 그 키스 후, 지은은 다음 날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어제 취해서 실수했어. 미안.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이 가득했다. 왜 그랬을까?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술 기운 때문일까? 나는 그날부터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출근길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주말 약속을 취소했다. 지은은 이상하게 여겼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메시지가 쌓여갔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을 드러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한 주가 지나고 지은이 회사로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다. 얘기 좀 해. 왜 피하는 거야?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고백했다. 그날 키스, 실수가 아니었어. 너 좋아해. 오래전부터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우리. 안 돼. 가족들 때문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 하지만 어떻게 참아. 우리는 그날부터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작했다. 낮에는 친구로, 밤에는 연인으로.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우리를 감시했다. 어느 날, 지은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가 알았어. 나 결혼하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상대는 아버지의 지인 아들로 재벌 2세였다. 거절할 수 없어. 우리 집안이 무너질 거야.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우리 관계는?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끝내야 해. 그날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나는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가? 사회의 시선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 현실에서. 지은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그녀의 약혼식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그날 밤, 그녀가 다시 찾아왔다. 도와줘. 이 결혼 싫어. 우리는 밤새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아버지의 압박을 털어놓았다. 아빠는 나를 도구로 봐. 내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도망치자.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 가족은? 너도 피해 입을 거야. 우리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었다. 마침내 지은이 결정을 내렸다. 결혼할게.
하지만 너와의 추억은 간직할게. 그녀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배신이잖아.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게 최선이야. 우리 둘 다 지키기 위해 나는 그녀를 밀치고 나왔다. 그날부터 우리는 적이 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지울 수 있단 말인가?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시간이 흘러 지은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녀의 친구로서 참석해야 했다. 교회 안은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은 축하의 미소를 지었다.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보였다. 신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나는 그 장면을 견딜 수 없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리셉션에서 지은이 나를 찾아왔다. 고마워 와줘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대답 대신 물었다. 행복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결혼 후 지은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나는 그 기간 동안 홀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친구들은 걱정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나 행복하지 않아. 나는 답장했다. 왜 그랬어? 왜 나를 버렸어? 그녀의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남편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지은의 아버지의 지시로 왔음을 알렸다. 지은과 연락하지 마. 그녀는 이제 내 아내야. 그의 말에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지은의 감정은 그는 비웃었다. 감정?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집안의 이익이 우선이야. 그날부터 나는 지은을 구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집으로 몰래 찾아가기로 했다. 밤늦게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지은은 문을 열고 나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왜 왔어? 위험해. 우리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결혼 생활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소유물처럼 봐. 나는 말했다. 함께 떠나자. 새 삶을 시작해.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들 때문에. 아빠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논쟁은 격렬했다.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가족을 배신하는 게 옳은가? 사회의 눈을 무시할 수 있는가? 결국 지은은 거절했다. 미안해. 갈 수 없어. 그녀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그럼 우리 끝이야. 나는 그녀를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의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그는 카페에서 만났다. 너와 지은의 관계를 알아? 그만둬. 아니면 내 직장을 잃게 될 거야. 그의 위협에 나는 충격받았다. 그는 내 회사의 주요 클라이언트였다. 왜 그래요? 지은의 행복은 그는 냉소했다. 행복. 그건 사치야. 집안의 명예가 중요해. 나는 그 자리에서 반발했다. 그건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자비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성과 부족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은의 아버지의 지시였다. 나는 분노에 차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아빠가 날 해고했어.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내가 말릴게.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아버지는 그녀를 통제했다. 지은은 점점 쇠약해졌다. 그녀의 친구들이 걱정했다. 지은이 우울증 같아. 나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접근할 수 없었다. 사회의 압력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어느 날 지은이 병원에 입원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었다. 나는 몰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왜 이렇게 됐어? 지은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내 선택의 대가야. 우리는 그날 오랜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았다. 난 항상 완벽하려 애썼어. 하지만 그게 날 망쳤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깨달았어? 함께 할 수 있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늦었어. 남편과 아이를 가질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임신이었다. 그 소식은 나를 무너뜨렸다. 지은은 가족의 기대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는 그녀를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가?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왜 금기시되는가? 지은의 임신 소식 후 나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부산으로 이사해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거리는 우리를 멀어지게 했지만 마음은 여전했다. 지은은 가끔 메시지를 보냈다. 아기 잘 크고 있어? 너는 어때? 나는 대답했다. 잘 지내.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밤마다 그녀를 생각하며 울었다. 부산의 바닷가에서 홀로 산책하며 우리의 추억을 떠올렸다. 왜 그녀는 가족을 선택했을까? 나의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 내면의 갈등이 나를 괴롭혔다. 한편 지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남편은 그녀를 무시했고 시댁은 아이를 기대하며 압박했다. 아들이어야 해. 집안의 후계자야. 지은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녀는 몰래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와줘. 견딜 수 없어. 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달려갔다.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지은의 배는 부풀어 있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그녀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왜?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이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야. 강요된 거야. 우리는 낙태를 논의했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컸다. 생명을 포기하는 게 옳은가? 사회의 시선은? 우리의 대화는 격렬했다. 나는 말했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지은은 반발했다. 아이는 무죄야. 내가 책임져야 해. 결국 그녀는 아이를 낳기로 했다. 나는 실망했지만 그녀를 지지했다. 출산날, 나는 병원 밖에서 기다렸다. 아기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지은의 시댁은 실망했다. 다음엔 아들. 지은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와줘서.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지은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육아와 가사, 남편의 무관심.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가끔 그녀를 만나 위로했다. 힘들면 말해. 지은은 말했다.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늦었어. 우리의 만남은 비밀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의심했다. 그는 지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우리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불륜이야. 지은은 부정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다. 그는 폭력을 휘둘렀다. 지은의 뺨에 멍이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분노했다. 지은을 만나러 갔다. 이혼해. 더 이상 참지 마.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아이가 있어. 어떻게 해? 우리의 논쟁은 계속됐다. 그녀는 가족과 사회의 압력에 짓눌려 있었다. 이혼하면 낙인이 찍혀? 아이가 불쌍해. 나는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아이도 행복한 엄마를 원할 거야. 지은은 망설였다.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할게.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고 시댁은 반대했다. 지은의 아버지도 나섰다. 집안의 치욕이야. 참아.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지은은 변호사로서 자신을 변호했다. 하지만 감정적 압박이 컸다. 재판 중 그녀의 과거 관계가 드러날 뻔했다. 남편 측은 불륜 증거를 주장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포기할까봐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끝까지 싸워 마침내 판결이 났다. 이혼이 인정됐다. 하지만 지은은 모든 걸 잃었다. 재산 분할에서 분리했고 아이 양육권은 공동이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상처가 깊었다. 이혼 후 지은은 나와 함께 살기로 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은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해.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아버지는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우리는 고립됐다. 하지만 서로가 있었다. 새로운 삶은 달콤 쌉싸름했다. 지은과 나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기는 우리와 함께 자랐다. 지은은 아이를 사랑했지만 때때로 후회했다. 이 아이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나는 위로했다. 우리가 있잖아.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지은은 변호사 자격을 유지했지만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이다.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버텼다. 돈이 부족했다. 어떻게 하지? 지은은 걱정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가? 어느 날 지은의 전 남편이 찾아왔다. 그는 아이를 데리러 왔다. 양육권 공유자나. 지은은 불안해했다. 아이를 잘 돌봐. 하지만 그는 비아냥거렸다. 너처럼 사는 집에서 아이가 자라는 게 좋을까? 그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우리는 그날 싸웠다. 왜 참아? 강하게 나와. 지은은 말했다. 아이 때문에 우리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점점 아이에게 집착했다. 아이가 내 전부야. 나는 소외감을 느꼈다. 나도 있어. 갈등이 고조됐다. 지은은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내 선택의 대가야.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는 나에게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나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의 싸움은 격렬했다.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스트레스 때문에.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적 압력도 컸다. 우리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사는 게 쉽지 않지. 그들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 지은은 클라이언트로부터 그런 사람과 일 안 해 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인터뷰에서 떨어졌다. 이미지 문제야. 우리는 좌절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지은은 말했다. 사회가 변해야 해. 우리는 시위를 나갔다.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평등을 위해.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돌을 던졌다. 지은은 다쳤다. 병원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돼야 해.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은 여전했다. 지은은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봐. 나는 말했다.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다.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해. 나는 그녀를 지지했다. 어느 날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는 늙어 보였다. 지은아, 미안해.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내 행복을 무시했어. 지은은 용서했다. 아빠, 이제 이해해. 가족의 화해는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 하지만 나의 가족은 여전했다. 어머니는 돌아와 라고 말했다. 나는 거절했다. 이게 내 삶이야.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지은을 택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안정됐다.
지은은 새로운 사무소를 열었고 나는 작가로 데뷔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고 일부는 비난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마침내 고비가 왔다. 지은의 전 남편이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를 그런 환경에서 키울 수 없어. 그는 LGBT에 대한 편견을 주장했다. 재판은 치열했다. 지은은 변호사로서 싸웠다. 증인으로 나의 친구들이 나섰다. 그들은 좋은 부모야. 하지만 상대 측은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질 뻔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이겨. 판결날 우리는 긴장했다. 판사는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양육권은 지은에게 유지됐다. 우리는 승리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의 건강이 악화됐다. 승리 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대화를 나눴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래. 후회 안 해.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한 슬픔이 있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우리는 계속 싸웠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비슷한 사람들을 도왔다. 너희처럼 되게 젊은이들의 말이 힘을 줬다. 그러나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우울증이 재발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고백했다. 때때로 후회해. 가족을 잃은 게 나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지은은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의 회복은 길었다. 나는 곁을 지켰다. 우리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강해졌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자랐다. 그녀는 우리를 엄마들이라고 불렀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다. 왜 엄마가 둘이야?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 그 말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법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편견이 존재했다. 지은과 나는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끝까지 함께.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선택의 대가를 치르며 우리는 성장했다. 상처와 식생, 배신과 용서. 모든 게 우리를 만들었다. 이 선택이 옳았는가, 그른가?